오이에 겐자부로, 인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일본의 작가로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가 얼마 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의 양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중에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그 수필집에 수록된 명백히 표현하기라는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명백히 표현하기. 2004년 4월 28일 오후 7시. 2004년 4월 28일은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에드워드의 유골이 레바논에 묻힌 날인데요. 저는 이스트 리버가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뉴욕의 문화계에 널리 알려진 여성이 그곳을 사이드룸이라 부르며 이슬람의 오래된 서적의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했을 때도, 바로 그 에드워드 사이드가 백혈병에 대한 첫 치료를 받은 후에 퇴원한 것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을 때도 저는 그곳에 초대되었습니다. 먼저 모습을 보인 사이드의 부인 마리아는 남편의 유골을 매장한 레바논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인 나지라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온 세계의 지인들에게 답장으로 보낸 그 이메일의 내용을 도쿄의 대학 부속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하여 감동을 일으켰던 일을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침대에서 남들 앞에서도 울었습니다. 생각을 명백히 표현할 힘을 잃었고 팔레스타인의 동포들을 위해 일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슬퍼하며 아버지는 저더러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표현하기라고 제가 옮긴 것은 조금 기에 익은 영어 단어입니다만 articulacy입니다. 사이드가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1년 전 이 명사는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큰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이드는 이 낱말의 의미가 강화된 시대와 함께 그 의미를 실현함으로써만 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어서 함께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이드의 장남 워디 부부가 왔고 나지라는 그녀의 싸움의 방식인 여배우의 일로 리허설이 있어 결석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던 손님이 겨울 도쿄에서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태평스러운 모습으로 유유히 나타나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외줄타기처럼 힘든 일인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그이는 파리의 공항에서 우연히 마리안을 만났는데 자네가 식사를 하러 온다기에 라고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문인 라크다르 블라이미시. 저는 출발 전에 배달된 뉴욕타임즈에서 그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기사를 2개 읽었습니다. 블라이미 씨는 프랑스 라디오와 미국 텔레비전에서 중동 지역에서의 커다란 독은 우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정책이며
또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불공정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공격이었죠. 저는 블라이미 씨에게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어 중동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당신의 방법은 지금 도쿄의 번역본이 나와 있는 사이드의 팔레스타인 문제의 글쓰기 방법과 꼭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귀국해서 읽은 아사히 신문 기사에 따르면 27일 블라이미 씨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현 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는군요. 임시정부는 이라크인이 선출해야 하고 유엔이 그것을 도울 것, 이라크인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국민 사이의 대화를 위한 국민회의는 이라크인에 의한 준비위원회가 소집하는 것이 마땅하고 7월에는 회의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함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커다란 독이라 부름으로써 이라크의 장래에 대한 부시 정권의 개입을 배제하려는 그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주도 면밀한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물론 그날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극히 일부분에 그쳤고 사이드 씨에 대한 추억에서 시작하여 특히 블라이미 씨의 조국 알제리의 고대사를 둘러싼 매혹적인 이야기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식탁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늦은 밤 사이드룸으로 돌아와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을 때 블라이미 씨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임시정부가 주권을 이양받은 뒤에도 이라크의 자위대를 그냥 두겠노라고 일본 정부는 일찍부터 언명해왔다. 그것은 고이즈미 정권이 헌법 개조에 적극적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걸까? 저는 그 알제리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군대가 미군을 따라 국경을 넘은 군사 행동을 행하는 것 말고 일본인의 국제적 상황에 대한 공헌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권이 헌법 개정을 꾀하고 있다.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는 바로 그 전조이다. 그런데 개인의 의지와 지혜로 헌법에 반하지 않고도 이라크 부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세 사람의 시민이 보여주었다. 인질이 된 세 사람이 나라에 폐를 끼쳤다는 정부 쪽 비난은 자기 방위적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의 가족에게는 시민들의 강한 비난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정권뿐 아니라 국민에게조차 먼저 국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셔널리즘이 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튿날 아침 긴급한 문제들이라는 회의가 열리는 뉴욕 대학으로 가는 도중 9.11의 그라운드 제로를 보았고 그곳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을 생각했습니다. 온 폭의 그라운드 제로로부터 오히려 부전의 헌법을 고른 일본인의 반세기에 이른 삶의 방식을 지금이야말로 세계를 향해 발신해야 한다고도.